안녕하세요. 빈모말성 홍익인간 6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7천 상승 개별 공울영부 빈모말성어라는 주제로 매주 한 3번 정도 그 영상을 만들어서 선보였는데요. 지금까지 한 50여 강의가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써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강의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공울영부 빈몸 말썽에 깔려있는 기본 철학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울영부 빈몸 말썽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어휘죠. 제가 만든 어휘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그 독창적 사유 체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일반 대중분들이 언뜻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7차원 상승 공울영부 빈몸 활성화라는 저의 철학적 개념은 인류의 그 변화에 대한 이 개념들은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한 20대에 그 정립한 그 개념들의 주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정립한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8학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형적인 586 세대죠. 오늘날 이제 586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전두환 그 군사 정권, 엄혹한 정권 하에서 주로 그 대학생들이 그 학생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던 분이 많은 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것들보다는 좀 더 그 인간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론 학생 운동하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유 체계는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했지만은 그 막시즘 같은 거, 그다음 각종 경제 사상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크게 그 공감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정립을 한 게 첫 번째 개벽론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체혁명, 세 번째는 온우주 한몸주의다 이렇게 20대 초반에 제가 정립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25살까지인가 아마 제가 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25살부터 한 50대 지금 50살 그러니까 25년간은 제가 이런 분야와 전혀 그 상관없이 그때까지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 버렸어요. 25살쯤에.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공부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사업을 한답시고 중국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또 북한하고도 이제 관련을 해가지고 사업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50대 이제 막 들어오면서 50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부터 이제는 뭔가 내 자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그 인생을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그 20대 초반에 했던 그런 개념들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저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20대 초반에 거의 다 만든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하는 거냐면은 그건 이제 더 보강이 된 거죠. 그래서 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천도변화가 이런 천도변화야. 천도변화에 따른 인간 진화, 인류 진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천도 변화에 따른 인류 진화라고 하는 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한다는 것은 인류가 평범한 인간에서 초인으로 진화를 하는 그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변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회 뭐 제도나 법률 체계를
그 뭐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막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운동이 되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천도 변화에 따른 인류가 진화하게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제 개념이고 이 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의를 했지만은 천도 변화의 핵심적인 그 요소는 반본환원이죠.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 자체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니체가 얘기한 영혼회귀하고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강 운동을 해오던 것이 극측반 여기서 반 해가지고 반본환원 영혼회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나왔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영혼회귀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중간적 매개적 존재에서 우주의 주인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죽었다 다시 부활하는 그 진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개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벽이다 하면 뭐 지축 정립한다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변화가 주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슨 환경적인 어떤 변화가 주도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그 변화의 주도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그 자연적 변화, 무의자연의 변화와 함께 인간 자체의 그 변화,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그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것이 개벽이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거대한 그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의식혁명이다, 뭐 마음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그것은 그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철학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철학적 종교적 담론들이 구체적 현실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은 사실 그 뜬구름 잡는 얘기들에 다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의식혁명이라는 거, 마음의 혁명, 마음의 진화, 의식의 진화는 반드시 육체적 변화 과정을 동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걸 인체혁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 자신의 몸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구조가 우리 몸의 상태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가령 여러분들이 뭐 개다 그러면 개가 가지고 있는 그 생물적 시스템 자체가 개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육체적 구조가 인간의 의식 세계도 사실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아도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자체 한계 안에서 그것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과 마음의 진화는 물질 생명 구조의 진화를 동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는 원래 원래 대학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에 제가 입학했잖아요. 근데 제가 공학도잖아요, 공학도.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거 그런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는 그 사업을 할 때 주로 컴퓨터 개통도 좀 했습니다. 코딩도 좀 하다 보니까 인공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죠. 인공생명 문제라든가 뭐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예요? 인공지능 같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가상현실 뭐 이런 문제들을 공부를 제 나름대로 그것도 20대 초반에 했었죠. 그때 85년도 되면은 그때는 우리 한국에 이제는 그때 IBM XT, 뭐 AT, 뭐 이런 게 이제는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생산되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서양권에서는 이런 과학주의가 어디까지 그때 이미 진행이 됐냐면은 이게 사이버네틱스라고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기계인간이죠. 앞으로 이제는 기계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체를 기계인간으로 트랜스 휴먼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인간의 한계를 규정짓는 거니까 그 육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멀리 보고, 그렇죠? 더 오래 살고, 이런 구조로 이제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간의 몸은 굉장히 그 탄소 생명체는 그 물질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뭐 더 자동차 사고라도 일어나면은 뭐 자가용 가진 분이 버스하고 충돌하면 뭐 거의 즉사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자기가 뭐 잠수를 하더라도 뭐 1시간 이상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만 해도 인간의 몸 어때? 우주복을 입어도 방사능에 의해서 그 피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 자체가 탄소 생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도 이미 과학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상익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환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트랜스 휴먼으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인체 혁명 진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그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더 강한 육체, 더 뛰어난 육체를 우리가 인체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것이 제가 얘기한 바로 빈몸에 해당되는 거죠. 빈몸. 그러니까 크리스탈 휴먼. 그래서 기계인간 트랜스 휴먼 대 제가 제시하는 거는 빈몸 크리스탈 휴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은 좀 비슷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파고에서 뭐 우리가 이세돌 씨가 바둑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떤 그 계산 기능, 캘큘레이터, 그 계산 기능이 딸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크리스탈 휴먼 상태가 되면은 계산 기능이 그 일반 그 슈퍼컴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체가 취약한 건 뭐예요? 이거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잖아요. 그렇죠. 기본 자체도 취약하지만은 정보 처리가 늦으니까 이게 바둑에서도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인체 혁명이 수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계인간 트랜스 휴먼 방식으로, 그것은 우리가 과학에 추구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또 그렇게 가는 거니까.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당면하게 될 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우리 육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진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게 상승하는 과정, 7차원 상승하는 과정 자체가, 차크라가 활성화되면서 상승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몸에서 오객이 생성되고 금액이 생성되면서 크리스탈 몸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크리스탈 빈몸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인체 혁명이라고 하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크리스탈 휴먼,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 기계 인간이 아니라 크리스탈 휴먼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20대 때 생각한 거는 한몸주의라고 해요. 온우주는 제가 따로 붙인 거고, 코스모스라고 해요. K, 앞에 K를 쓰는 거였어. 코스모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는 사실 관계적 존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존재, 생명체들은 다 관계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제는 그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입자는 홀로 독존하는 게 아니고 파동은 뭐예요? 서로 관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래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접근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적 존재, 관계적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남아메리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것을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 같은 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카오스 이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또 변화를 이렇게 오는 그런, 우리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 관계가 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어떤 개체의 변화는 그 개체가 존재하는 그
세계, 그 세계의 변화와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이게 우리가 지금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초인이 되는 거잖아요. 초인, 부처, 신선되는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인데, 그런데 내가 초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연이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득도를 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득도시켜야지. 이 세계 구조가 득도한 그 상태로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득도가 실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몸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한 자는 제가 반드시 하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승한 자들이 진짜 완전한 상승을 이루려면은 하강한 그 세계를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 한국 사상으로는 이걸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홍익인간, 동기일체, 천하대동이라는 개념하고 이제는 같은 개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전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눈에 확 띄면서 실증되면서 일어나는 게 어떻게 진행되겠냐? 그것이 제가 말한 질병의 치료와 재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류가 앞으로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뭐 코로나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기후 변화에 의한 것도 그렇고 다양한 그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왜 그걸 겪게 되냐면은 지금 인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 자체가 지금까지는 과학혁명, 과학기술혁명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 과학기술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까지 자연계에 전혀 존재해보지 않았던 물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섭취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 우리 알게 모르게 이걸 먹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에서 그 좀 무단 방류하면은 그때로 와서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섭취해야 돼. 그럼 방사능 물질은 나가지도 않아요. 몸에서 죽은 후에도 계속 뼈에 거기 박혀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자연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물질들과 그리고 파묻혀 있던 것들이 이렇게 채굴이 되면서 그것이 인간의 그 취약한 육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은 그것이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폭증하는, 전혀 새로운 질병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괴질들이 창궐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인체혁명하고 이제 같이 가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체혁명,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지 그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자기 몸에서 생성되는 그런 질병 치료액을 가지고, 그 감노라고 이제 표현되는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그것을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질병을 치료를 할 수 있고,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또 지구 전체가 변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인류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뽑아봤고요. 다섯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상승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강을 하면서 홍익인간으로 이 세상을 바꿔 나갈 때, 우리는 거기에는 어떤 개인이보다는 어떤 민족적 단위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 문명을 통합하고 인류 문명을 바꿔 나가는 그 주도하는 자들은 하나의 민족적 단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동서 문명을 완전히 통합을 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혁명을 주도하는 민족적 단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천손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소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계로 유토피아 세계로 만들기 위한 소명의식, 소명을 가진 민족이라는 뜻이 천손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달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은 당군신화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박달나무네, 박달나무라고 나와 있죠. 박달나무 단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군신화의 그 환웅이 만든 그 나라 이름이 이제 배달신시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달나무 단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박달나무가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박달이 배달이란 말은 박달에서 온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박달이라는 뜻은 밝고 둥근 보름달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박달나무 단자 말고 박달이라는 걸 자체로 그냥 한자로 또 쓰면은, 박달 하면은 후박나무 박자하고 달 이렇게 쓰면 됩니다. 통달할 달자. 자, 그래서 이 후박나무 박자는 여러분들이 흥부, 놀부, 거기에 나오는 박 있죠? 지붕 위에 박, 둥그런 박. 그 박이 이 박이에요. 그러면 달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말의 달, 말 그대로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박처럼 둥근, 그러니까 후박나무의 그 열매, 박처럼 둥근 달,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희고 둥근 보름달, 희고 둥근 보름달이라고 하는, 하얗게 달이 빛나는. 우리 몸이 그래서 7개 차크라까지 다 해서 7차원 상승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 7차원 상승된 사람들은 7차원 상승자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갑니다. 가서 7가지 색이 하나가 되면 그게 밝은 흰색이 되잖아요. 흰색. 백광이 되잖아요. 백광. 그래서 우리가 이 빨주노초 파남바가 다 활성화된 사람들은 뭐야? 지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 사람들은 몸 전체가 하얀 몸이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것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는. 흰옷 입었다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는 뭐요? 백이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백이민족.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백이민족이죠. 한자로는 백이민족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밝고 둥근 하얀 보름달, 그 민족, 그와 같은 흰옷 입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켜서 그것을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달민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배달민족이 되는 게 아니고, 빈몸 활성화가 돼야지 배달민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개 차크라가 활성화돼가지고 밝고 둥근 보름달과 같은 빈몸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배달민족이고, 그런 배달민족의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돼? 스스로를 가리켜서 천손민족이고 배달민족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그런 뛰어난 존재들이, 이 초인들이 많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몸,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한 걸 계속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의 사상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이 궁울영부 사상은 마고신화 때부터 이미 우리 한민족의 천손민족의 사상이라 이거예요. 제가 어디서 뭐 그 서양 놈들, 중국 놈들 사상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통 사상이라는, 한국 정통 사상이 바로 궁울 사상이에요. 궁울 영부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민족의 정통 사상, 그것이 궁울 영부 사상,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가 있어요? 마오신화도 있고, 뭐 안팎연한인도 있고, 당군신화도 있고, 뭐 박혁거세도 있고, 고주몽 해모수신화도 있고, 뭐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쫙 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정감록이라든가 격압록, 그 민중사상,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 그게 다 뭐 궁울영부 사상, 그것이 동학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한말부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면면이 연애로운 엄청난 그
그게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저희 사상이 기초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영부 빈몸활성화 사상은 바로 이런 한국 전통 사상에 기초로 해서 동서양의 사상을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성일체 사상이라고, 사성일체.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불선만 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예수 사상까지 다 합해주는 기독교. 거기다가 뭘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힌두 요가 사상 같은 것도 합하고 카발라 같은 것도 합하고 영지주의도 합하고 그리고 몰라 과학도 합하는 거거든요. 과학사상도. 그래서 제가 과학사상 촉근이론도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 촉근이론도 연구를 해보면은 동양역학하고 다 통해요. 그게 제가 깊이 있게 강의를 더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동양사상하고 또 깊이 통해. 그래서 이 과학사상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물리이론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이론 뭐 그런 것들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상을 통합을 하는 거죠. 동서의 모든 여태까지 존재했던 인류의 그 사상의 보고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 기초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 한국 정통 사상인데 그게 바로 궁울영부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궁울영부 빈몸활성화 그동안 강의했던 거 마무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철학적 배경이 있고 이것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왔던 것들이니까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다음에 이제 강좌 시리즈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니체,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이거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자에 큰 힘이 됩니다.